마트의 식품 코너, 수많은 버섯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버섯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수출하고 각종 언론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버섯. 그 마타리 버섯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타리 버섯 마이스터 임광혁 대표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대표님께서 농업에 처음 뛰어든 계기는 무엇입니까? 작은 형님은 농학을 전공하시고 저는 미생물을 전공하고 큰형은 전자공학을 전공을 하셨는데요. 이 삼형제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라고 했던 게 바로 시설 영농을 할 수 있는 버섯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버섯을 시작하게 되었죠. 버섯을 재배하시고 농장을 운영하시는데 힘드신 점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장은 져놨는데 재료와 인건비는 다 투입이 됐는데 버섯으로서 결과물을 얻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한 사업을 시작한 지도 1년 정도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그래서 천안에 굉장히 이제 영농이 어려워하는 농가에 가서 중고 병 재배 기계를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게 돼서 병 재배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해서 이제 병 재배에서 버섯을 키웠는데 이제는 버섯을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버섯을 파는 게 사실 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 버섯을 갖다 내놓으면 이게 파지값뿐이 안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게 버섯의 브랜드를 만들자. 그래서 맛있는 느타리 버섯이라는 마타리 버섯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마타리 버섯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의 버섯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청아랑이 만들게 되었죠. 브랜드화시킨 마타리 버섯. 현재 유통과 수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둘째 형님 임성혁 대표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된 버섯이 주로 어느 쪽으로 나가나요? 이제 국내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은 홈플러스예요. 전국 홈플러스에 저희 버섯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홈플러스는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풀무원에서는 올가 홀푸드 유기농 매장에 나가 있고, 대상그룹에서 하는 초록말이라는 체인점이 있어요. 거기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학교급식이랑 서울시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으로 보게 되면 이제 수출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홍콩 이렇게 나가고 있고, 수출 품목은 저희가 표고하고 저희 마타리 버섯이 나가고 있고, 여기서 재미난 게 원래 그 일본 사람들이 이런 그 버섯의 기술이 많이 앞서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새송이 버섯은 에링기 버섯, 그 다음에 팽이는 에노끼, 그 다음에 표고는 시이라케, 망가닥 버섯은 시메지 이렇게 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일본말로 다 부르니까. 그래서 저희 버섯은 우리말로 마타리 버섯 이렇게 이제 영문으로 표기해서 나가고 있고. 그럼 한 달 생산량과 판매량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마타리 버섯은 매일 6톤 정도를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는 연간이면 한 1,800, 2,000톤 되죠. 매출액 규모는 저희 회사는 이게 기복이 좀 있는데 연간 한 80억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세일즈가 많이 나올 땐 10억 나오고, 세일즈가 안 나올 땐 월간 한 5, 6억 나오고. 마타리 버섯과 일반 버섯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 발효해서 재배하는 버섯들은 여러 주기의 버섯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면 맛과 영양이 균일하지가 않겠죠. 거기에 비해서 마타리 버섯은 자연에서 자라나는 나무의 원목을 이용해서 첫 수확한 버섯만 수확을 하기 때문에 맛과 향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사무실을 둘러보았는데 농산물 이력 관리라는 게 있었는데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아마 아시다시피 그 축산물 이력 관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아마 우리나라 한우의 믿음직한 먹거리를 위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결국은 안전한 농산물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농산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생산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모든 농산물의 기록을 관리하는 것을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라고 합니다. 이 번호가 인증관리 번호군요. 실제로도 다른 버섯에게는 붙여지지 않고 마타리 버섯에만 붙어져 있네요.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이적 추적 관리 제도가 이렇게 흔하지는 않은데요. 저희 버섯 같은 경우는 균을 만들었을 때부터 그 다음에 균 배양, 그 다음에 생육, 발이, 수확, 포장 단계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일일이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버섯이 포장되어서 나갈 때는 그 판매한 포장한 버섯의 관리 번호를 최종적으로 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소비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역으로 추적하여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타리 버섯의 재배 과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버섯이 자랄 병을 살균시키고 톱밥과 영양분을 넣습니다. 그리고 버섯의 씨앗인 종균을 접종시켜서 옆에 있는 배양실로 가게 됩니다. 아까 무균 상태에서 이제 접종을 하고 나서 지금 배양실로 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11월 15일 날 입병과 접종을 해서 16일 날 11.8도씨의 온도에서 균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오늘이 23일, 한 일주일 정도 좀 된 건데요. 보름 후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 검은 부분이 그 톱밥 배지고요. 이 흰 부분이 버섯 균사입니다. 이게 보름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지금 옆에 있는 것과 한 보름 정도 차이가 지나는 건데요. 보름 지나면 이렇게 전체가 다 하얗게 균사를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30일 정도 배양이 끝나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균사가 아니라 버섯이잖아요. 그래서 균극기라는 버섯의 입장에서는 데미지를 주는 과정을 통해서 버섯을 키우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기는 것이 버섯 씨앗이라고 버섯의 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일정하게 버섯을 만들기 위해서 균극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인 버섯을 얻는 거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버섯에게 충격을 주어 버섯을 동시다발적으로 얻기 위한 균 긁기 과정입니다. 그럼 다음 과정은 뭔가요, 대표님? 자, 아까 전에 저희가 배양이 다 끝난 다음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버섯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균극기 과정을 통해서 입상을 하게 됩니다. 발이실에는 18도씨 온도와 90% 이상의 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동시다발적으로 균극기를 했던 부분이 이렇게 균사가 없이 됐지만 이것이 한 5일 정도 지나면 보시다시피 버섯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일 정도에는 버섯이 이 병목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버섯이 이 상태로 놔두게 되면 밑으로 자라게 되니까 내일 정도에는 뒤집어줘야 되겠죠. 4일 지나면 뒤집어준다 그랬잖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늘 뒤집어주면 내일부터는 버섯이 위로 자라게 되겠죠.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식탁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모습으로 자라게 됩니다. 다 자란 버섯들은 수확한 후 포장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을 수확하고 남은 톱밥은 탈병이라는 과정을 통해 유기농 사료나 천연 비료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버섯을 재배하는 형제의 경영 원칙은 무엇인가요? 들어오다 보면 저희 회사에 간판이 이렇게 있어요. 간판에 보면 청아랑의 가나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영 원칙이 뭐냐면 그 일을 많이 한다고 돈이 생기지 않아요. 일을 많이 한다고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고객이 중요한 걸 만들어낼 때 이 비즈니스가 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생각을 항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사실 누구 하나 나간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지 않아요. 회사는 조직인 거예요. 요즘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같이 고민해서 한다는 것처럼 집단지성이고, 이 집단이 함께 일하면 그 힘은 시너지가 엄청 커요. 그래서 항상 팀을 강조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객을 묻는 거예요. 고객이 불만이 있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행복할 때까지 고객은 항상 옳다. 이것이 저의 경영 원칙이고 이념이고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귀농을 하실 분들이나 버섯 계열에 종사하실 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건 학식보다는 경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험이 지식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서 버섯 농장을 했을 때 정말 돈을 많이 벌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버섯은 생물 산업이다 보니까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버섯을 사업하기 전에 반드시 그 현장에서 1년 이상을 경험을 하는 것이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버섯을 또 막상 지금 재배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또는 준비 단계에 있으신 분이라면 버려진 것들에 눈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아랑의 앞으로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번에 이제 회사의 비전을 다시 설정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버섯 회사를 만들자. 가장 존경받는 버섯 회사가 되자. 이렇게 정했고 조금 있다가 이제 뭐 현수막도 같이 나갈 건데 하여튼 새로운 것들을 이 업계에서 계속 개발하고 그래서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고 이거를 더 많은 고객과 직원과 쉐어하면 뭐 그런 것이 소위 말한 존경받는 회사가 아닐까 뭐 이렇게 돼 있고 좀 더 뭐 이렇게 시장적인 측면에서 목표 이렇게 보면 지금 미국 동부가 현재 제일 먼 곳이 뉴욕이 배로만 35일을 가요. 그 45일 정도 유통기간이 돼야만 팔릴 수 있는데 이게 됐어요. 그러면 다음 시장은 유럽이에요. 뉴욕을 갔기 때문에 이제 유럽 아마 뭐 프랑스든 네덜란드든 이런 곳에서 이 청아랑의 붓을 먹게 하자. 이런 게 좀 글로벌 비전입니다. 자강불식 스스로 쉬지 아니하고 힘쓰고 노력한다. 이처럼 쉼없이 노력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마타리버섯. 이젠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또 다른 한류 한국의 마타리버섯이 되길 바랍니다.